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96% 수익률과 1억 6,5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29% 수익률과 76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이 제 평단가까지 올라와 주면서 현재 총 2억 2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시기를 여러분이 드디어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하락장이냐 강세장이냐 이게 오늘 당장 결정되진 않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현재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 이따 영상 뒷부분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다우와 S&P 500은 다행히 신고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래도 그나마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가오는 새벽 3시 사실상 금리 인하는 확정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25bp냐 50bp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점도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발표되고 그 30분 뒤인 새벽 3시 30분에는 파월의 기자회견 발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발언들을 해주느냐, 이에 따라 증시가 변동성 폭풍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현 시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25bp 점진적인 금리 인하냐 아니면 50bp 빅컷 금리 인하냐입니다. 심지어 미국 민주 상원의원들은 최근 75bp 금리 인하를 하라는 의견까지 내비쳤죠. 애초에 25bp는 제외하고 50bp냐 75bp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하면서 최소 빅컷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현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50bp 금리 인하 전망이 65%, 25bp 금리 인하 전망이 35%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예측은 무의미하고 맞출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0bp 금리 인하란다? 그러면 시장이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경제 위기, 고용 냉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불안에 떨겠죠? 그러면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현재 너무나 잘 버텨주고 있지만 기준금리와 중립금리 이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해소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25bp 금리 인하란다? 그러면 경제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제적으로 50bp 금리 인하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씹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가오는 새벽 금리 발표 때 25bp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 연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가 2022년 첫 금리 인상 시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와, 시간 진짜 참 빠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급락하며 하락장에 빠졌던 이 시기가 벌써 2년 반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잡설은 그만하고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22년 3월 이때 첫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미 인플레이션은 이때 엄청난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무슨 얘기가 돌았냐, 경제, 시장이 놀라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인 25bp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인플레이션 이거 초기에 못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50bp 과감하게 빅컷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갈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파월과 연준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네, 첫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인데 시장이 쇼크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인플레이션임에도 결국 점진적인 25bp 금리 인상으로 첫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던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첫 금리 인하 사이클도 50bp를 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결국 25bp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하고 있고, 50bp 전망이 지금 높다 보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쇼크,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오히려 연착륙, 골디락스 기대감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쓸데없는 예상은 그만하고 대체 우리에게는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이걸 우리가 공부해봐야겠죠? 먼저 25bp 금리 인하를 했을 때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매우 좋은 흐름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땐 1년부터 4년 뒤까지
모두 주가 수익률이 하락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지금 신규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주식에 투자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5년 동안 존버해야 겨우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우리는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이죠. 그렇다면 원금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라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데이터만 바라보면 25bp는 주가의 좋은 흐름이고 50bp는 주가의 안 좋은 흐름이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항상 그 핵심,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핵심은 50bp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25bp든 50bp든 100bp 금리 인하든 주식시장은 하락장, 폭락장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핵심, 본질이 뭐냐? 경기 침체가 지금 이번 금리나 사이클에서 오냐 안 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단기적인 변동성 폭풍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긴 호흡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웅줍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 다행히 예상치에 부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소비가 덜 둔화를 보이고 있다 라는 안도감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경제는 소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소비가 잘 버텨주었다는 것은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어제 이 발표 이후 애틀란타 여는 GDP 나후에 3분기 GDP 추정치가 2.5%에서 3%로 크게 상향 발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25bp 금리 인하라면서 오늘 당장 실망 매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중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것이겠죠?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합니다. 다만 반대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최악의 경우 반토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제가 지금 시점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꼭 여윳돈으로 투자하시고 폭락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꼭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덜 먹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겁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아까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 머물러 있죠. 어제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은 S&P 500이고 다우는 그저께 사상 최고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 2% 이내에 머물러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20번 중 20번 모두 1년 뒤 10% 정도 더 상승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착륙을 긍정적으로 희망하면서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에만 대비해두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든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느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바라보시고 미국의 거대 우량 기업들의 이익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대급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분기 배당도 10%나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이 되었을 때 이 미국의 거대 우량 기업들의 이익이 여러분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경기 침체가 정말 찾아온다면 잠시 1, 2년 정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2030년 이후를 바라본다면 경기 침체는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일생일대의 기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1, 2년 뒤에 이 돈을 빼야 한다면 최악의 경우 모든 돈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왜?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는 지금 이 사이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와 함께 진짜 자산가, 자본가 마인드로 끝까지 보유한다면 리스크 관리만 해두면 크게 무서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테니 말이죠. 다만 9월, 10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절성으로 바라보면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안 좋다는 9월 3, 4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기막히게 첫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죠. 또한 9월 첫 4거래일이 안 좋았다면 그해 9월은 항상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9월 첫 4거래일은 역대 네 번째로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100%는 없겠지만 남은 기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 폭풍일 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이 단기적 변동성은 우리 극소수 웅줌러들에게는 웅덩이에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과 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2024년 금리 인하 사이클도 또 버텨내겠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과 유튜버분들이 모두 사라지셨습니다. 전 이번에도 끝까지 버텨내 보이면서 그리고 끝까지 그대로 공유드리면서 결국 자산이 또 불어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저와 끝까지 함께 버텨보시죠. 시간이 우리를 부유케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